할 때라고 쓰여지든 언제라고 쓰여지든 이거는 특정 시점을 물어보게 돼요. 근데 현재 완료는 특정 시점을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when하고 같이 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과거 시제 부사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말 그대로 얘는 과거의 시점을 나타내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의 연속선상을 나타내주는 현재 완료랑 과거 시제부사를 함께 쓸 수는 없죠. 단, 과거 시제부사를 우리가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딱 하나의 힌트가 있어요. 걔가 누굴까요? 걔 하나만 있으면 과거 시제부사 쓸 수 있어요. 걔가 누구냐면 우리 위에서 보면 since입니다. since 다음에 시점이 들어간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 시점 대신에 우리가 뭐라고 쓰기도 하냐면은 과거 시제 부사라고 쓰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since가 있는 상황에서 그 뒤에 과거 시제 부사가 들어가면 어쨌든 현재 완료가 쓸 수가 있어. 근데 since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 과거 시제 부사가 현재 완료랑 엮여 있다. 그러면 그건 틀린 거죠. 그래서 그것만 조금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have been to 장소랑 그 다음에 have gone to 장소랑 얘네 두 개를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have been to 장소 그러면 어디에 다녀온 적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석만 봐도 얘는 경험의 용법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have gone to 장소 그러면 어디로 가버렸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버렸다 라는 의미 안에는 요 의미가 포함이 되어졌다 라고 생각하면 돼. 갔어. 그래서 그 간 것의 결과는 여기 없어. 그래서 그 결과가 지속이니까 지금도 여기 없어. 요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결과의 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have been to든 have gone to든 얘네들이 지금과 같은 의미로 쓰여지려면 반드시 to 뒤에 뭐가 필요하냐면 장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되겠구나 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완료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이제 주의해야 될 점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since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since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뭐 이후로, 뭐뭐 이래로 라고 얘기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뭐하기 때문에 라고 얘기할 때가 있죠. 이 since는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는 반드시 구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뭐뭐 이후로 이래로 라고 쓰여지려면은 반드시 완료 시제와 결합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완료 시제가 없어. 그러면은 무조건 뭐뭐하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서 조심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지금 요 부분이겠죠. since는 지금 저 똑같은 의미로 단순 부사로 쓰여지기도 하지만 접속사로 쓰여지기도 하거든. 그럼 부사로 쓰여질 때는 뒤에 그냥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시점을 나타내는 말을 쓰면 되는데 제가 접속사로 쓰여지게 되면 문장을 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어쨌든 부사절의 접속사이기 때문에 문장의 맨 앞에 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쓰게 될 거고요. 혹은 문장의 가운데 들어가기도 하겠죠. 이렇게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 since가 문장의 맨 앞으로 나와 있잖아요. since 절 안은 무조건 과거 시제로 쓰셔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요 뒤에 현재 완료든 과거 완료든 완료 시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since가 뒤로 가면 이제는 앞에 현재 완료 시제가 있고요. since 뒤에 과거 시제가 들어가는구나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표현이 되겠네요.
이런 표현입니다. I have lived in London since I was born. 그래서 내가 태어난 이후로 쭉 런던에 살아왔다 라는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since가 가운데 들어가 있다 보니까 since 앞부분에는 현재 완료를 썼고요. 뒤에는 과거 시제를 썼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되겠네요. 그래서 since는 반드시 문장 안에 쓰여져 있으면 때문에인지 이래로인지는 시제 하나만 봐도 사실 구분할 수 있는 거라서 저거는 막 굳이 우리가 해석을 막 끼워 맞춰보고 이럴 필요는 사실 없게 되겠죠. 자, 그래서 현재 완료에서는 이 정도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두 번째로는 과거 완료에서 주의할 점을 한번 봅시다. 과거 완료는요, 기본적으로 쓰임이 두 가지의 쓰임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쓰임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쓰임은 뭐냐면은 대과거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 훨씬 더 먼 과거를 표현해 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말 그대로 완료 시제의 표현으로서 과거 완료를 쓰기도 해요. 근데 이 두 개가 반드시 이렇게 어떤 명확한 선을 그어서 구별을 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 두 가지의 역할을 전부 다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쓰임이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완료 시제로 쓰였을 때는 우리 현재 완료랑 똑같은 용법을 가져요. 그래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의 용법을 똑같이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과거 완료를 썼을 때는 현재 완료랑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 완료는요, 현재 완료랑 다르게 when하고 함께 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과거 시제 부사도 종종 함께 쓰여지기는 해요. 뭐 예를 들면 요런 거죠. 간이 모자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When he came back home,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이미 치킨을 먹어버렸죠.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지금 뒤에 보면 had already eaten 이라고 얘기해서 과거 완료 시제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앞에 보면 when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 상관없이 맞는 표현이 돼요. 지금 여기에서 뒤에 있는 had already eaten은요, 과거 완료로 쓰여져서 내가 걔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먹어치웠다라는 대과거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미 다 먹어치우고 없어 라는 완료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기도 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딱 하나만 꼬집어서 나타낸다라기보다는 그 두 가지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크구나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래 완료에서 주의할 점입니다. 미래 완료는 우리가 형태 자체가 어떻게 쓰는 거였냐면 will, have, pp 였잖아요. 그래서 얘는요, 뒤에 미래 시제 부사가 종종 같이 쓰여져요. 그래서 뭐 미래 시제 부사로 next 블라블라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by 뭐 the next 블라블라 이렇게 얘기해서 by가 뭐뭐쯤 이라는 표현으로 쓰이거든요. 뭐 내년 이때쯤에는 다음 달 이때쯤에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거보다도 미래 완료는 지금은 현재 시점에서 보면 진행 중인 거고 미래에 끝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쓰는 거죠.
그 아파트는요 내년쯤에 지어질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쯤에는 그 아파트가 이제 현재 지어지고 있는 중이야. 현재는 컨스트럭션은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내년이 되면 그때쯤에 끝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래 완료는 이렇게 쓰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는 will have been built 라고 내가 지금 써놓은 요거는 미래 완료에다가 수동태를 결합시킨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완료 시제는 수동태랑 결합되어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서 형태들을 좀 잘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 그래서 시제는 이 정도 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이제 우리가 시제는 시험 문제에 직접적으로 나온다라기보다는 독해 지문에서 시제를 쭉 보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시제만 우리가 정확히 알아도 글의 내용을 판단하는 데 조금 더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요 기본적인 부분들을 알고 저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그 뒤에 문제를 풀어오라고 하긴 했었을 것 같은데 풀어오라고 안 했니? 너네 말고 사과? 너네 아니야. 내가 실수한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는 숙제로 풀어올 거고. 그니까 얘들아, 독해 어떡할 거야? 일단은 그때 풀었던 게 있으니까 이거부터 답을 한번 맞춰봅시다. 5번 한번 보십시다. 5번. 여기 우리 책으로 몇 쪽이냐면 104쪽이에요. 104쪽. 듣기는 했슈? 듣기 했어? 듣기 좀 이따 다 불러줄게. 보십시다. 4번이 아니고요. 5번이죠.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네요. For creatures like us 라고 들어가 있고요. creature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생명체라고 이야기를 할 거니까, 그 다음에 like는 뭐뭐 같은 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와 같은 생명체들에게 있어서 evolution 이라고 들어가 있고요. evolution은 진화라는 뜻입니다. 진화라는 것은 smiled up and those with a strong need to belong 이라고 들어가 있고요. 어떤 것들에게 smiled up은 미소를 지었다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smile up은 그러면 누구누구에게 미소 짓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뒤에 보시면은 with부터 belong까지가 앞에 이렇게 those를 꾸며주는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need to belong 이라고 되는데 need는 원래 투부정사만을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지금 to belong 이라고 들어가 있을 거고요. 요때의 belong은 속하다 라는 뜻입니다. 속하고자 하는, 근데 여기에는 need는 동사로 보면 안 되겠다. 그치? 명사로 보셔야 되겠고요. 지금 여기는 요 to belong이 앞에 있는 need를 꾸며주는 표현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속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에게 진화는 미소를 지었다 라고 되어져 있네요. 굉장히 추상적인 문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보고는 사실 뭔가 내용을 명확하게 알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그 뒤에 문장을 한번 보실게요. Survival and reproduction are the criteria of success by natural selection 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Survival 그러면은 명사로 생존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reproduction이라는 표현, reproduce의 명사형인데 이거 재생산이라고 물론 쓰이기도 하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번식이라는 뜻으로 쓰여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생존과 번식이라는 것은 are the criteria of success라고 되어 있고요. criteria는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쉬운 단어로는 standard 같은 표현이 되겠죠. 성공의 기준이 된다라고 되어져 있네요. 무엇에 의해서? by natural selection 이라고 들어가 있고요. natural selection 그러면은 자연 선택이 되겠죠. 자연 선택에 의해서 성공의 기준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forming relationships with other people 이라고 들었는데 이때 forming은요. 동명사가 주어로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한다라는 것이 한 다음에 can be 이 부분이 동사가 되겠죠. can be useful for both survival and reproduction 이라고 되어져 있고 both and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both A and B 그러면은 A와 B 둘 다 라는 표현이 될 거고요. 생존과 번식 모두를 위해서 유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져 있죠. Groups can share resources, care for sick members, scare off predators, fight together against enemies, divide tasks so as to improve efficiency, and contribute to survival in many other ways 라고 되어져 있고요. 여기 보면 거의 마지막에 보면 and가 들어가 있어. 저 and가 연결해주는 게 뭘까를 보셔야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share, can 다음에 share 동사 원형. 그래서 care도 동사 원형. scare 동사 원형. fight 동사 원형. divide 동사 원형. 마지막으로 contribute도 동사 원형입니다. 그래서 전부 저 6개의 동사를 연결해주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그룹이라는 것은 can share resources, 자원을 공유할 수 있고요. 또 care for 라고 들어가 있죠. care for는 돌보다 라는 뜻이니까 아픈 구성원들을 돌봐줄 수도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scare off 그러면은 겁주어 내쫓다 라는 뜻이고요. predator는 포식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포식자를 겁줘서 내쫓을 수도 있고요. 또 fight together against enemy, 적에 대항하여 함께 싸울 수도 있고요. divide task, 일을 나눌 수도 있죠. so as to 라고 들어가 있네요. so as to 동사 원형 그러면은 뭐뭐 하기 위해서 라는 뜻이어서 우리는 in order to랑 같은 표현이구나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efficiency 그러면은 요거는 효율성, 효율이라는 뜻입니다.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일을 나눌 수도 있고요. contribute to survival in many other ways 라고 되어져 있는데 contribute to 라고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뭐뭇에 기여하다, 공헌하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내가 contribute에만 줄을 긋지 않고 contribute에 to까지 연결을 지어서 줄을 그었잖아요. 이거 위로 잠깐 볼게. 우리가 원래 contribute 요렇게만 쓰면 기여하다, 공헌하다 라고 얘기하는 자동사입니다. 자동사라고 얘기하는 건 저 뒤에 목적어를 쓸 수가 없다는 얘기야. 뒤에 명사를 못 써. 근데 얘를 contribute to 라고 얘기해서 전치사를 붙여주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뭇에 기여하다, 뭐뭇에 공헌하다 요렇게 돼요. 그래서 뒤에 명사를 둘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contribute는 혼자 쓰여지는 경우보다는 지금처럼 to랑 연결돼서 쓰여지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 그래서 저거를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2의 명사형이 contribution 이거든. 얘만 쓰면 기여,
공헌이라는 뜻이 돼요. 근데 얘도 contribution을 쓴 상태에서 뒤에 to를 쓰잖아요. 그러면 뭐뭇에 대한 기여, 뭐뭇에 대한 공헌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contribute도 to랑 엮어서 외우시고요. contribution도 to랑 엮어서 외우세요. 대부분 99.9% to랑 같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밑에서 contribute to가 됐죠. 많은 다른 방식으로 생존에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In particular 라고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특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particularly가 되겠죠. 특히 if an individual and a group 이라고 되어져 있고 만약에 한 개인과 그룹이 want the same resource, 똑같은 자원을 원한다면 the group will generally prevail. 그 그룹이 generally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라는 뜻이고요. 그 옆에 있는 prevail 이라는 단어는 여기에서는 승리하다, 이기다 라는 뜻이에요. 주도하다 이런 뜻으로 쓰여지는 표현이기도 하죠. 대부분은 그룹이 일반적으로 이기게 되겠죠. So, 그래서 competition for resources 라고 되어져 있고요. competition 이란 단어는 그냥 경쟁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자원을 위한 경쟁이라는 것이 would especially favor need to belong 이라고 되어져 있네요. 특히 속하려는 욕구를 favor 라고 들어가 있죠. favor가 동사로 쓰면은 선호하다 라는 뜻으로 쓰여지기는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선호하다 그러면 조금 이상할 거고 선호하다 해도 되긴 해. 특히 좋아하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속하고자 하는 욕구를 특히 좋아하게 되죠. belongingness라고 되어져 있는데 belong의 명사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냐면 소속되어 있는 것 정도의 의미입니다. 소속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will likewise라고 되어져 있는데 likewise 그러면은 이와 마찬가지로 이런 뜻입니다. promote reproduction 번식을 향상시키게 되게 되겠죠. such as 예를 들어서 라는 건데 such as가 주로 들어가면 우리가 이 말 자체가 뭐뭐 같은 뭐뭐처럼이 돼서 뒤에는 구체적인 예시가 주로 들어가겠구나 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by bringing 요렇게 들어가 있을 텐데 by ing 되게 자주 나오게 될 표현이에요. 뭐뭐 함으로써 라는 뜻입니다. potential mate 근데 potential은 잠재적인 이란 뜻이잖아요. 잠재적인 짝들을 bringing into contact with each other 라고 되어져 있고요. 거기에 보면 into contact with 라고 되어져 있을 텐데 요거는 요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일단은 여기 옆에다 써줘야 되겠다. bring A into B 그래서 A를 B로 데려오다 라고 얘기를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contact with 그러면은 뭐뭐와의 접촉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잠재적인 짝들을 서로와의 접촉으로 데리고 옴으로써처럼 번식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더라 라는 거죠. 그리고 in particular 특히 by keeping parents together to care for their children 이라고 되어져 있죠. 여기에도 by keeping이 들어가서 by ing가 쓰여져 있는 거고요. 뭐뭐 함으로써 라는 뜻입니다. 부모들이
함께 있도록 유지함으로써 뭐 하기 위해서 to care for their children 그들의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부모들이 함께 있어 줌으로써 또한 번식을 향상시키게 되겠죠. Who are much more likely to survive if they have more than one caregiver 라고 되어져 있고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컴마 who가 들어가 있죠. 요거 주격관계대명사절의 계속적 용법이고요. and they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네들의 선행사가 누구냐면 앞에 들어가 있는 their children이 선행사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아이들은요. much more likely to 라고 들어가 있는데 이때의 이 much는요. 뒤에 보면 more likely 라는 비교급이 들어가 있어서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표현으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 much 대신에 even, far, still, a lot 같은 표현이 되겠죠. 훨씬 더 생존할 가능성이 높게 되는 아이들이죠. If they have more than one caregivers 라고 되어져 있고요. 이때 if는 조건절의 if입니다. 뭐뭐라면 이란 뜻이죠. 그들이 caregiver 그러면은 양육자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거든요. 한 명 이상의 양육자를 가지고 있다면 생존할 훨씬 더 높은 가능성이 있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즉 이 글은 지금 보면 개인보다는 집단으로서의 생존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정답을 한번 찾아보죠. 일단 1번 한번 보시면요. Skills for the weak 라고 되어져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the weak라고 들어가 있잖아.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더 플러스 형용사를 써주게 되면 뭐뭐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 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의 the weak는 weak people, 그래서 약한 사람들이 되겠죠. 현대의 삶을 생존하기 위한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약한 사람들을 위한 기술이요? 뭐 그런 게 어딨어요. 그렇죠? 이런 얘기 없었고요. 2번 usefulness of belonging for human evolution 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인류 진화를 위한 소속의 유용성. 그러니까 소속이 된다라는 건 결국 뭐예요? 집단을 이룰 거라는 거고 그 집단이 유용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사실 가까울 것 같네요. 그렇죠? 3번 한번 보시면 ways to avoid competition among social groups 사회적 집단 사이에 경쟁을 회피하는 방식 아닌데 그 다음에 4번 roles of social relationships in children's education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 사회적 관계의 역할 아이들이 나왔지만 아이들의 교육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아이들의 생존에 관한 이야기는 나왔죠. 그러니까 4번은 정답이 되기 어렵고요. 5번 보시면 differences between two major evolutionary theories 라고 되어져 있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evolutionary theory 그러면 이거 무슨 뜻이냐면 진화론이에요. 두 가지 주요한 진화론 사이의 차이점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진화론에 관한 설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2번이 되겠구나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한번 보실까요? 잠깐만 10초 힘들어. 안 하고 싶어. 나도 많이 쳤어. 이거. 뭐야? 아, 네, 뭐, 나 먼저 썼어. 나는 쓸 사람. 안 써가지고. 아니? 되겠어. 약간 청소하고 싶어. 왜 너만 나 지워? 그래야겠다.
집이 내 방에 박스가 2개 있어. 난 21일에 주차하기로 한 게 오늘이었고 내일 주차하기로 한 게 오늘. 그래서 박스가 갑자기. 보자. 6번. Every day, 매일 children explore and construct relationships among objects라고 되어 있죠. 매일 아이들은요, explore라고 되는데 explore는 탐구하다, 탐험하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construct라는 표현은 짓다, 건설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물들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고 만들어낸대요. frequently라고 들어가 있고요. frequently는 종종, 자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종종 these relationships, 이러한 관계들은요, focus on how much or how many of this something exists 라고 되어져 있네요. focus on 그러면은 뭐뭇에 초점을 맞추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focus on은 concentrate on 하고도 같은 표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how much or how many of something exists 라고 얘기할 때 how much or how many는 의문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something이 주어, exist 동사, 그래서 간접의문문의 형태로 연결이 되어져 있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간접의문문이 너네 시험을 중학교 2학년 기말고사 때 대부분 시험범위거든. 근데 보면은 이 간접의문문이 이제 고1, 고2, 고3, 모의고사에 보면 거의 매 지문마다 있어. 그래서 이거는 어순만 정확하게 알고 해석만 정확하게 하실 줄 알면 돼요. 얼마나 많이 혹은 몇 개의 물건이 존재하는지에 주로 초점을 맞추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즉 수에 관련한 관계를 맺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왜냐면 how much 자체는 요거는 양에 관련된 얘기고요. 그 다음에 how many는 개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와 관련되어진 관계를 맺는구나 라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thus 라고 들어가 있죠. thus는 그러므로, 그래서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children, 아이들은 count 라고 되어져 있죠. count는 동사로 수를 세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count가 중요하다라는 뜻도 있어. 근데 지금 여기선 수를 세다야. 자, 1 cookie, 2 shoes, 3 candles on the birthday cake. 생일 케이크에 1개의 쿠키와 2개의 신발과, 아니다. 생일 케이크 위에 이게 다 올라가 있으면 이상하구나. 하나의 쿠키와 2개의 신발, 그리고 생일 케이크 위에 3개의 초가 있고, 4 children in the sandbox, 모래상자에 4명의 아이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수를 센다라는 거죠. children compare, 그런 다음에 아이들은 compare 한대요. compare는 비교하다라는 뜻이죠. Which has more? 어느 게 더 많지? Which has fewer? 어느 게 더 적지? Will there be enough? 충분히 있을까?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children calculate. 너네 오늘 이거 다 못 썼더라. 둘 다 단어 시험에 있었는데. 계산하다. 근데 왜 둘 다 틀렸지? 자, 아이들은 계산을 합니다. How many will fit? 라고 되어져 있네요. 몇 개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걸까? Now I have 5. 내가 지금은 5개를 가지고 있고 I need one more. 나는 하나가 더 필요해.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한다라는 거죠. In all of these instances, 이 모든 instance라고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예시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이 모든 예시들에서 children are developing a notion of quantity 라고 되어져 있네요. 지금 여기에는 요 developing 이라고 할 때 develop은 발달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notion이라는 단어는 개념이라는 뜻이고요. quantity는 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양의 개념을 발달시키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develop이라는 단어 한 번만 보자. 생각보다 이 develop이요. 쓰여지는 경우의 수가 되게 많거든요. 은율이 특강. 은율이가 특강을 듣는. 아, 건율이 해당 만원이어서 빠지는 회차가 없으면 이거고 40. 디벨롭이 지금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발달시키다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 두 번째 병이 발병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되게 특이한 뜻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실 세 번째 뜻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안 쓸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이거 우리가 왜 언어는 사회가 발달하면 변하거든요. 그러면서 사라지는 개념도 있고 남는 개념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데 이거 우리 무슨 뜻이냐면 현상하다라는 뜻입니다. 현상하다가 무슨 뜻인지 아니네?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어. 왜냐면 너네가 해봤을 리가 없어. 너네는 이미 사진을 파일로 갖고 있는 세대지 사진을 사진으로 뽑은 적이 별로 없을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게 사진을 필름 카메라에 있는 본 적이 없지. 카메라에 필름이 들어가는 걸 본 적이 없겠지, 얘네들이. 필름 카메라가 있고 이제 필름을 이제 찍으면 이게 이제 마치 그 전사지라고 그래도 니나 모를 수 있어. 영상이 이렇게 사진이 이제 장면이 남잖아. 그러면 그거를 약품 처리를 해서 우리가 눈에 볼 수 있게끔 사진의 형태로 이렇게 뽑아내는 걸 현상하다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원래 그 뜻이 있는데 저 의미, 사실 3번 의미는 이제 우리가 거의 쓸 일이 없죠. 다만 우리가 간혹가다 나오는 경우가 언제냐면 엑스레이를 현상하다라고 할 때는 쓸 수 있어. develop x-rays 이렇게는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요 세 가지 뜻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오면 한 번 더 보긴 하겠지만 이 develop이 들어가고 develop과 country가 연결이 되어져 있을 때 우리가 왜 나라의 발전 단계별로 우리가 뭐 선진국, 개발도상국, 그 다음에 저개발국가 이렇게 나누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도 이제 쓰는 표현인데 일단 developed country라고 얘기하면 developed는 develop의 과거분사형입니다. 과거분사는 일반적으로 수동의 의미도 갖고 있지만 그 동작이 끝났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발전을 하는데 그 발전이 끝난 상태잖아. 그러면 developed country는 선진국, 개발도상국, 저개발국가 중에 어딜까? 개발이라 끝났기 때문에 선진국이라고 해줘야 맞는 거야. 얘가 선진국이야. 그 다음에 developing country라고 쓰잖아요. 그러면 현재 분사잖아. 이제 developing은. 그럼 현재 분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능동의 의미도 있지만 동작이 진행 중이라는 의미도 있거든. 그러면 개발이 진행 중에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개발도상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underdeveloped 혹은 undeveloped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쓰면 저개발 국가라고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개발이 되어지지 않은 나라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developing,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제 지문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 단어들도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거를 굳이 외울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분사 개념만 잘 알고 있으면 저게 이렇게 막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분사 개념이 어려우면 저 단어를 그냥 억지로 외우게 되거든.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와 보실게요. 자, 어쨌든 아이들은 그래서 양의 개념을 발달을 시키는 겁니다. Children, 아이들은요, reveal and investigate mathematical concepts 라고 되어져 있고요. reveal, 그러면은
드러내다, 밝히다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investigate는 조사하다 라는 뜻이죠. 수학적 개념들을 드러내고 조사하게 밝혀내고 조사하게 되는데 through their own activities or experiences 라고 되어져 있고요. 지금 여기에는요 through 라는 표현은 뭐뭇을 통해서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 자신의 활동 혹은 경험들을 통해서 수학적 개념을 밝혀내고 조사하게 됩니다. Such as, 그러면 그들의 활동에 관한 구체적 예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such as가 들어가고 뒤에 예시가 들어갈 겁니다. Figuring out how many crackers to take at snack time or sorting shells into piles 라고 되어져 있고요. 지금 거기에 있는 figure out 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그거는 이해하다, 파악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크래커들, 내가 간식 시간에 받을 수 있는 크래커가 얼마나 많은가를 이해하거나 혹은 sorting shells라고 되어져 있고 이때의 or가 연결해 주는 거 figuring and sorting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sort라는 단어는요 분류하다 라는 뜻이에요. 조개들을 pile이라고 들어가 있죠. pile은 더미라는 뜻이거든요. 조개들을 더미로 분류하는 것과 같은 그들 자신의 활동이나 경험을 통해서 수학적 개념을 밝혀내고 조사한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은 아이들이 어떻게 자기가 수의 개념을 만들어 가는가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면 1번에 한번 보시면 Difficulties of children in learning how to count 라고 들어가 있죠. how to 동사 원형 이렇게 쓰면 우리 뭐뭐 하는 방법이라는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수를 세는 방법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어려움. 지금 이 글에서는 아이들이 숫자를 배우는 걸 어려워한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1번을 정답으로 쓰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두 번째 보시면 How children build mathematical understanding. 어떻게 아이들이 수학적인 이해를 쌓아가는가 라는 말이죠. 우리가 너무너무 쓰고 싶었던 말인 것 같은데요. 얘가 정답인 것 같은데 3번에 보시면 Why fingers are used in counting objects? 물론 우리가 쓰는데 이게 주제는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수를 세는데 왜 손가락이 사용되어지는가? 는 이 글과는 관련이 없는 상황이에요. 3번 같은 애들이 지금 왜 나오냐면 카운트란 단어 때문에 그래. 이게 위에 이미 여러 번 반복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계속 나왔으니까 익숙하니까 이걸 정답으로 찾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답으로 쓰시면 안 되겠고요. 4번에 보시면 Importance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어린 시절의 교육의 중요성. 중요하겠지. 근데 이 글에서는 언급한 적이 없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것도 우리가 주어로 쓸 수는 없겠구나가 돼야 돼요. 5번 보시면요. Advantages of singing number songs라고 되어져 있죠. 숫자 노래를 부르는 이점이요. advantage라는 단어 자체가 이점, 장점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글에서 숫자 노래를 부른다는 얘기는 단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돼야 되겠구나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일단은 오늘 리스닝을 너네가 몇 회를 해왔을 거냐면 7회일 거고요. 7회 리스닝 답을 불러주고 그 다음에 숙제를 쓸게요. 음. 1번에 1, 2번에 3, 3번에 2, 4번에 4, 5번에 4, 6번에 3, 7번에 1, 8번에 3, 9번에 5, 10번에 3, 11번에 1, 12번에 5, 13번에 2, 14번에 2, 15번에 1, 16번에 4, 17번에 4. 틀린 거는 오늘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뒤에 보면 바로 뒤에 한 장만 넘겨보면 딕테이션 있잖아 얘들아. 그거 딕테이션을 해오시면 되고요. 숙제를 쓰실게요. 안 푼 거 풀어와야 된다. 네. 독해책은 지난 시간에 7회 6, 7%를 못 쓰니까. 일단 요렇게